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검난이요. 댓글 검난. 300여 개가 됐는데 네. 300여 분으로 치고 어떤 분들은 댓글도 한 사람이 하나씩 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개 달았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떤 글에 네. 댓글이 300개가 달리면은 300명의 검사가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자기 글에 또 반하는 뭐 얘기가 있으면 또 달기도 하고 하잖아요. 댓글창이라는 게. 근데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보니 이제 평검사의 반란이란 식으로 이제 다루고 싶어하는 보수 언론이 있긴 한데 그 검찰 내부의 지금 상황도 약간은 그 일반 검사들이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조금 드는 분위기가 조금 생기긴 했대요. 그거는 그 왜 청담동 향 제공 뭐 이런 수사들까지 주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들이 상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공식적으로 항명을 하겠다고 하면 뭐 연판장을 만들어서 돌리든지 뭔가 그런 게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글 하나에 달린 댓글 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전체의 반란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 바라는 쪽에서 계속 그냥 이용하기 딱 좋은 상황 그런 것 같아요. 부채질하는 거죠. 부채질하는. 네. 썸머 킴님께서 댓글 개수만 230개고 실제로 다 한 사람들은 5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50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난? 50명이면은 2% 정도 되네요. 그죠? 네. 전체 검사들은 2~3% 정도 되네요. 그 특별 뭐 귀족 검사들이 또 따로 계시다면서요. 그 특별히 그 당연하죠. 아니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거기 법무부를 지휘 감독하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반대하는 검사들이 몇십 명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검찰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 짐이나 이명박이나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언론들은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는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했다고 보복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명박도 그렇고 우리들 역사 속에 보면은 검찰이 역사를 망쳐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정권에 애속되고 독재 정권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하다못해 이명박한테도 면죄부 주던 자들이 네.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 개혁하려고 하면 집단으로 반발해.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말에 그 사표 쓴 검사들 사표 받아라라는 이제 국민청을 올렸잖아요. 지금 30만 가까이 오늘 30만 명 넘었을 것 같네요. 네. 그걸 전달받은 게 3일 전 지금 이 시간쯤이거든요. 네. 우리 쪽에서 이제 같이 캠페인을 해야 돼서 네.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정확하게 만 3일 만에 날짜로는 4일이지만 30만 명으로 훌쩍 넘어버린 거죠.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더킹이라는 영화 정우성하고 조인성이 이제 둘 다 잘생긴 사람들 검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정권 초기에는 칼이 되어 휘둘러 주다가 마지막에 되면은 그 정권을 스스로를 베어버리고 자기들의 권력은 또 유지를 그대로 하는 이 검찰의 속성들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검찰이 이 정도로 장관한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검찰의 특권과 이 전대무문의 권력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페북에 쓴 글은 이런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어쩜 그 검사들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이 아니지 사실은 알고 보면 지들이 그걸 만든 자기들이 거죠. 자기들이 만든 그거죠. 일종의 법무부 장관을 겁박하는 거죠. 네.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겁박을 하면서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검사들만이 갖는 국민이 주어지지 않은 지들만의 특권 이걸 부리고 있는 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표 받으면 되잖아요. 사표도 안 낼 거예요. 또. 지금 계속해서 그 2011년인가 조국 전 장관님이 왜 그 어떤 북 콘서트에서 하신 발언이 계속 이제 리플레이되고 있더라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는 순간 탈탈 털릴 것이고 그 정말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이 검찰
검사들이 막 내부 반란을 일으켜서 사표를 내면 그 사표 다 받으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검사보들 너무 많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많으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어쩜 지금 몇 년 뒤인가요?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특수부라든가 공안 엘리트 출신들은 특권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게 있고요. 평검사들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검찰이 누리는 특수한 권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가족이잖아요. 검찰 가족.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수사와 기소의 문제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때 경찰을 지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온갖 동네 사건에 대해서 다 개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이완우 검사라는 분이 뭐 언론에서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조국 장관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동료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증인을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구금하고. 그렇죠. 이런 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검사들의 현장에서의 특권들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정보를 늘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수사관이 있으면 그걸 지휘하는 자리가 또 많아져요. 당연히. 그래 이런 식으로 정보와 공무원으로서의 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일상적으로 특권을 다른 그 공무원들보다 많이 누리고 있었던 걸 계속 누리고 싶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검사들 몇십 명이 저렇게 반발한다고 그래서 이게 멈춰질 개혁입니까?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 칭찬하는 게요. 소위 말하면 쫄 수도 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도 우리가 조국 장관 때 봤잖아요.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털리는지를 아는데 일단 한 곱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드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너무 막 그거 국정감사까지 막 넘어오는. 근데 이걸 넘고 나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이 그 사이에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머뭇거린 적은 없는데 현재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강단 있게 자기 일을 해주니까 이게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대로 되면 답변을 추미애 장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추미애 장관이 뭐 지금 그 주최 측의 목표는 100만 명이래요. 2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명 정도 채워서 그 자체가 언론상에 막 3일 만에 30만 돌파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고 결국에는 뭐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현대 정치는 국민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론이 100만 명, 200만 명 채우면 추미애 장관한테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저는 그 검난이라고 했잖아요. 난이 뭡니까? 반란이고 쿠데타거든요. 공직자의 반란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민주국가에서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방향성에 대해서 단체로 반발하면서 또 사표는 안 써요 또. 지금 나가면 너무 추운 네. 걸 다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얘들은 나가도 또 정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면 정관도 좀 힘들어요.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검사장 하고 예. 나가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식이야지. 네.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맡는 정관이 됐을 옵티머스 때. 그게 진짜 예. 참 재밌는 예. 검사장이었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어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수긍하고 계속 한다든가. 예. 진짜 불만이면 사표를 쓰고 나간다든가. 근데 이 방향성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검사들이에요. 네. 정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저 검사들 저것들 뭐냐.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산업부, 국토부 국장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럼 검사들 왜 이름을 왜 알아야 되죠? 진짜 저희도 피곤합니다. 국민도 피곤합니다, 진짜. 예를 들어 질본에 있는 그러니까 질본이 아니라 이제 질병관리청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정부에서 무슨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등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짰어. 마음에 안 들어. 댓글 다고 강력하게 저항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검사들만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죠? 아니 그 공무원이 감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또 저항을 한다는 것도 참 무섭고요. 이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명박이 13년 만에야 감옥에 가는 상황.
이건 말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김학의 전 최근에 차관. 김학의 이런 건도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친일 부역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신들의 역사 속에 권력자들한테는 납작 엎드리고 독재 권력에는 역대로 민주 권력, 민주정부한테는 단체로 항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부 등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잘못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원리로 보면. 그들이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건드렸을 때 본인들이 다 좌천되고 지금 죽고 있다,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형을 받은 것도 검찰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플란다스 개 만들고 다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사법부에 의해서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건데 마치 자기들은 이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냥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수사했던 검찰, 김학의 차관 그 수사했던 검찰들부터 커밍아웃하고 사과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있어요 지금?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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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총리 사건. 사건. 예. 저번에 신계린 의원 등의 그 사건. 예, 예. 지금 그리고 김봉현의 이 자기가 입장문 쓴 것들에 보면 패턴이 똑같아. 왜 김봉현 씨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냐면 그래 왔던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그런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게 뭔가를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수 검사들 제가 봤을 때 90%의 검사들은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빠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말코트리 잡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뭐 집단 항명, 커밍아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 뚝심이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대단하시죠. 법무부 장관도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요. 검사들이 조국 장관 털듯이 털어요.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마 또 어디 일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 공작질? 네. 그런 짓거리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주말 내내 지금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청원 있잖아요. 그 청원 링크는 우리 새날 커뮤니티에도 있는데 가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세요. 100만 명 한번 넘어봅시다. 꼭 해주십시오. 네. 이제 3일 지났어요. 30만 명 넘기는데 평검사 사표 받아주세요. 그거죠? 11인 병력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반란 검사들. 다수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청원을 시작해요. 예. 근데 가속도가 붙는 게 세월호 청원도 그렇더라고요. 세월호의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 말고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8만 그리고 남은 건 11월 5일까지예요. 근데 얼마 안 남으니까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네, 네. 이게 국민들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명밖에 안 됐어. 그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그러니까 안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검찰 사표 받아라라고 하는 청원은 3일 만에 30만 채운 이유가 답답해 죽겠는데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정치가 해내야 될 영역이 저는 그런 거예요. 센 법무부 장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심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뭐 추미애 사퇴하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국정감사 그 이전부터 이유가 뭐였겠어요? 추미애가 그 자리에 포스트를 지키고 있는 한 그게 안 흔들릴 것 같거든요.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는 청원도 있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이 법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수처도 세워지고 하면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저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임기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한테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 또 누가 합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뇌피셜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역사 속에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아 오늘 뭐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좋은 해석. 뭘 배우세요? 진짜 예, 예.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혹시나 뭐 서울시장 나오면 경쟁력 있겠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서울시장 나간다시고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내면 있잖아요. 검찰 개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맡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남영희가 가겠어요? 박지영이 가겠어요? 우리 뭐- 지금 진짜 그냥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도 한 이제 8부 능선 넘은 것 같다 검찰 개혁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추미애 장관님처럼 버텨주시고 강단 있게 진짜 이걸 추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나면 이 8부 능선이 어디로 다시 또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할 8부 능선. 8부. 그렇죠. 제가 우리 정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6개 주요 수사 항목을 아직도 검찰이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현재 뭐 물론 고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로스쿨 출신을 성적 위주로 저기 사법연수원에서 뽑는다는 것, 검찰에서 뽑는다는 이런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예. 좀 더 저는 이제 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분권화 수준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작까지는 꼭 네. 매듭을 지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 임명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처음에 엄청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하게끔 선동 좀 해달라고 부탁 엄청 받았어요. 추미애 장관이 망설이고 있을 때 조국 장관 퇴임하고 나서 한참 공석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딱 결정을 했다고 하길래 그때 조국 장관이 아마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퇴하시면서 저보다 더 센 장관 온다. 근데 그게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선 주자. 우뚝 설 건데 서울시장 나가러 가시는 분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구나. 여기서 정리해 주시는군요. 아니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하시다가 장관 잘 안 가거든. 급이 낮아졌잖아요. 좀 이제 보통 이제 총리나 뭐 이런 최소한 그 정도는 가는데. 저희도 총리 후보신 줄 알았죠 계속. 근데 정말 잘 된 상황이고 저는 이제 우리 이야기가 좀 넘어가긴 했는데 예. 그 왜 게시판에 그 반발하고 댓글 다는 이런 검사들이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스는 어디서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론에 누군가가 빨대를 두고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제가 아니죠.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를 공유한다든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즉각 볼 수 있는 뭔가 그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임은정 검사 그리고 뭐 진해원 검사 뭐 이 정도 분들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내부에서도 누군가는 정말 그 왜 그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 본인들이 독점해왔던 문제, 잘못된 뭐 그 이전의 관행들 이런 얘기들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안 흘려주는 건지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MB 구속되는 날 네. 그 하다못해 총장이라도 네. 사법부에서 반성의 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정상적인 조직의 그러니까 모습인데 전혀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사실. 윤석열은 괴물이죠. 뭐 괴물 조직이지. 뭐 지방 유세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를 최소한 했어요. 대변인 명의로라도 검찰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당연히 어마어마한 해야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명박 자체가 네. 전직 국가원수가 이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96세가 돼서야 나오는 지금 또 뭐 이런 상황들에 얘네들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 나중에 이게 재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걸 파헤친 것도 검찰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2번 수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국력의 낭비고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는 이걸 이명박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은 게 자랑이 될 게 아니라 이걸 재수사할 만큼 그 이전 수사가 잘못된 거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네. 네. 이명박이 권력이 있을 때는 설설기면서 면죄부 겁나게 줘버렸잖아요. BBK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시작된 재수사에는 이명박의 것이 되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님들 반성하십시오. 2번째 수사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뭐 법률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 현재 검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한 세대가 또 지나가야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그 내부의 철저한 그 조직 문화에
완전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정말 바뀌어야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검찰 개혁은요. 지금 정치 검사들 몇 사람이 2%씩 댓글 몇 개 달았다고 검난으로 표현하잖아요. 일반 검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해왔던 이야기인데 윤석열 중심으로 또는 특수통 중심으로 출세하던 문화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그런 거거든요. 네.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 우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검사장으로 많이 진급하고 이런 과정 속에 사실은 정치 검사들을 비판할 수 있는 진짜 괜찮은 검사들의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진해원 검사처럼, 제 말이요. 이문정 검사처럼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자성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여성 검사 두 사람 빼고는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우리 검사들의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검사가 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과한 권력이다. 어디 대한민국의 외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딨냐. 국방부로 한번 가보자고요. 국방부 장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 현역 군인들이 댓글 달릴 수 있습니까? 하국상. 네. 전시 같으면 청살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 쓰던 뭐든 이게 이제 뭐 민주화 개념으로 만들어진 광장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검사들의 목소리도 한두 사람만 나올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몇 년 흘렀을 때 대한민국 검사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신뢰받는 공무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은 생각들은 없으세요? 뭐 정관 애우받고 퇴임하고 나면 돈 엄청 벌고 현직에 있을 때는 어디 동네나 지방이나 어디 가서 권력자 소리 들어가면서 영감님 소리. 그 영감 소리 들어가면서 놈사람에서 대접받고 그런 검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부예요, 진짜 일부라고. 이게 아마 실제로는 일제 시대나 군사 정권 시절에 문화일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그런 습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또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 법조인들, 검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안 봐도 보이지만 진해원이나 이문정은 기본적으로 그 남자들 검사들 문화에서 상당 부분 따돌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왜 남자들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왜 회식할 때 여성 직원들 같이 안 데리고 지들끼리만 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 문화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검사들이 술 접대 받고 하면서 지들 나름대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는 윤석열도 포함된다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검사들 문화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퇴근 후에 어디 음사롱 접대 받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거에 자유로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 번쯤 술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술을 얻어먹은 사람들인 거야. 검사하고 술 먹은 적이 있나? 갑자기. 참 그래.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올 때 제대로 된 개혁이 된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돼야. 아직 그리고 무조건. 지금 댓글창에 최암리님께서 검사도 5급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맞아요. 상급으로 4급으로 시작해요. 시작하는 4급으로. 아니 뭐 저희 다 없애고 그냥 7급부터 다시 하지. 9급부터 합시다. 9급부터 합시다. 예. 일반 검찰직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예. 지급하는 걸로. 아니 사실 그 우리 사회에 꼭 없애야 될 게 고시 없애야 돼. 행정고시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의사고시는요? 의사고시는 지금 뭐 정말 기분 나빠. 뭔데 자기들이 다시 또 시험 치게 해달라는 거야. 진짜 국가를 뭘로 보고 진짜. 이번에 민낯을 다 드러냈잖아요. 의사와 검찰. 그러니까 이게 그 특권층에 그 대한 모습들. 참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네. 엘리트주의. 참 화나게 하는 집단이더라고요. 거기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 안 한 그들이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들이 이제 그 의사- 민간 엘리트로서의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엘리트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검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존재들이었어. 실제로 정치는 정보가 다 있어요. 뭐 안기부라든지 그렇죠. 네. 예, 예. 중정이라든지 예, 예. 국정원이라든지. 보안사 뭐 이런 데서. 예.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기무사 포함해가지고 정치인들 사찰하고 그래서 엮어 가지고 기소하면 검사들이 그 사람 유죄내주고 예. 또 반대로 보호해야 될 정치인은 무죄내주고 이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독재 권력이 서서히 신압으로 물러가고 그 전에 군사 독재 때는 군인들이 짱이었고 그렇죠. 예. 그와 함께 정보기관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정권을 유지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오다 내려온 대로 수사했던 자들이 민주화가 되면서 군인들 없어지고 정보기관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강한 권력으로 이렇게 부상한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 1987 영화의 네. 하정우와 네. 더킹의 정우성과 조인성은 완전 다른 검사인 거예요. 네. 하정우는 진짜 말씀하신 군사 정권과 정보기관에 그냥 하청 업무 수행해 주다가 이제 적당히 저항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더킹에 가면 얘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최근에 그 의사들이 전교의 1등한 의사에게 뭐 어쩌고저쩌고처럼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는 게 뭐였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 능력도 있을 거고 집안의 능력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엘리트식이라는 건 사회를 망쳐요. 세상의 모든 방향성은 엘리트즘이 망치는 거거든요. 이건희는 옛날에 그랬다 그랬죠. 뭐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민주적 개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에 우리가 청원하는 것도 사실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개 엘리트가 예상대로 좋은 인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집단 자체가 이기심과 또 개개인의 좋은 그 인성이 아니라 나쁜 인성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은 나라를 망치는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그 막 엘리티즘으로 뭉친 저쪽 사람들이 특권의식으로 국민들을 깔보는 것. 그렇지 않겠다고 만들어진 정당이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선출 권력은 훨씬 더 겸손하고 시험 봐서 올라온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국민의 오다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으면 민주당의 결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 사실 이제 선출된 권력들은 그만큼 겸손하고 늘 국민들의 시선 앞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 등수로서 앞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을 여러 번 제끼는 거, 나보다 뒤에 밀어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자기들의 엘리트로서 늘 특권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얕잡아 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 청원 한번 해야 되겠어요. 검찰청을 이름부터 바꾸고 기소청.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과하게 갔다고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네. 동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수년 후에는 아예 수사권을 뺏고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찰 개혁도 동반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나서 기소하는 쪽의 공무원 이상도의 이하도 아닌 쪽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과도하게 비대해요. 네. 저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전공이 성관이 전부 다 법률가들이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관이 구성해야 돼요. 물론 뭐 성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엘리트들이라든가 법률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국가 구조가 너무 심해요. 예. 프랑스는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군대에 안 갔고 군대 갈 확률이 낮은 여성이 함으로써 일반 보편의 시각을 통해서 군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의미 그것은 있네.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 알고 있네 보면. 진짜. 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네, 네. 검찰총장이 굳이 검사 출신일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법규 네이버 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네. 포털 찾아보면 그래서 다 나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게 결국에는 정반대. 지금 최근에 그런 논리 있죠. 정권에 대드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래. 그러니까 근데 그 적임자는 그 적임자가 아닌 거죠. 검찰 기득권을 해체시키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에 가까운데. 그렇죠. 촉매제가 돼버렸죠 진짜. 있지도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 이런 소리나 지금 국정감사에서 뱉고 말이죠. 그 대전 가서 선거 유세 한번 하고 내일은 진천 간다 그래요. 선거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선배가 옛날에 허영일 씨라고 옛날 당의 부대변인 했던 형이 재밌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유배지에서 풀려가지고 숙종이 부르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국의 노론 자기 후학들을 다 만나러 다닌답니다. 세력을 모아서 올라가다가 정읍에서 결국은 숙종한테 찍혀서 사약받고 죽었대요. 예. 역사가. 그러니까 뭐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뭐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종의 궤변에 가까운 것이고요. 검찰 개혁의 요체가 뭔데?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분산시키자고 그러니까 한 건데. 윤석열이 그게 선이었든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을 그렇게 털었을 때 국민들이 자각을 했죠. 저것은 말도 안 되는 권력이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수사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비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도 바보를 만들 수 있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조국 장관의 수사를 그렇게 세게 할 게 아니었다고 봐요. 적당하게 언론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사람도 이렇게 수사를 받는구나 정도로 잠깐 반짝였다 끝났으면 되는데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더 과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권은 이렇게 남용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윤석열이 무대 보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런 측면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 문무일 총장 임기 말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해서 좀 약하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그때도 국민들이 화를 냈다고요. 검찰 개혁이 뭔데? 그러니까 이슈 어떤 역사적으로 한명숙 총리 등의 사건 이후에 검찰이 그렇게 도드라진 사건이 없었거든요. 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검찰이 저항을 못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이 엄청 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조국 장관에 와서야 그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드러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인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씨조차도 최측근들과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수사를 대충 하더라.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하면 사실 원래 관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뭐 개별 수사를 좀 잘했거나 아니면은 좀 뭐 동료들 사이에 좀 리더십을 신망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이지 검찰 개혁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니, 오기가 창창한 사람이죠. 철저하게 검찰의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검찰주의자. 강큰 사람. 예, 근데 무대뽀였던 면이 조국 전 장관님 수사에서 드러나니까 저희들이 다 이 사람이 일반 국민들이 우리 다 알아버린 이 사람이 상황인- 어쨌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아이 뭐 내 성질대로 하고 뭐 아니면 때려치우지 이 정도 생각하고 사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잘하셨는데요. 저는 우병우하고 그 윤석열의 관계를 그렇게 보거든요. 우병우가 박근혜 때 사실상 검찰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악한 사람이. 예. 근데 윤석열이 보기에 우병우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항. 예를 들면 황교안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되는 게 우병우 라인이에요. 예. 우병우나 김기춘 등을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의존으로 앉혀진 사람. 그전에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병우 라인이나 등등에 대한 반항이 상당히 개혁적 검사로 보였던 비춰졌던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지켜야 될 책임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는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개혁적이어서가 아니라 저 새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나이도 어리고. 예. 근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댓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것 봐라. 그것이 마치 정권이 되든 것처럼 보이고 이게 훌륭한 검사처럼 보였던 측면 속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이제 시위를 하면은 이제 사회적 의식을 갖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보면은 술 취해서 나와서 억지로 도람 던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정말 그 검찰의 모든 본질을 다 총체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사람. 다 알게 가지고 된 있는 거죠. 사람.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운이 좋은 분이다 한편 막 그 야당복 얘기하는데 이 개혁 의지에 있어서 하시고자 하지만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전 총장 같은 분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표시 안 나는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 그런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 과잉 검찰주의자 윤석열이란 분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이제 임명한 것부터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 의지를 예를 들어 뭐 만든 우병우나 거죠. 예.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검찰 공화국이 아니고 그렇죠. 박근혜 공화국, 보수 공화국, 보수 자기 뭐 수구 공화국이 목표였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검찰 검찰 공화국이 공화국. 목표인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에도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건 개뿔이고요. 네. 뭐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내본 적도 없고 음.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 사실은 검찰총장 물러나도 몇 번 물러났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이에 인사권 까였다. 뭐 자기가 지금 검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거 잘못됐다. 나는 부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와가지고요 모든 걸 다 수용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 검찰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있나 보다 하는데 이 검찰의 이 모질이들이 그런 거죠. 국민의 3일 만에 30만을 서명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 머리 좋은 검사들 중에 그 얘기를 한대잖아요. 아,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그렇게 머리를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한대잖아요. 오히려 시끄럽게 안 하면 자기들이 누려오던 걸 계속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검사님들 그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체제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기억들 하세요. 역사는 승리의 역사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 반대편에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지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막아냈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큰 틀에서 기억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그 저기 제가- 커밍아웃 뭐 그냥 댓글 달았던 사람 숫자 진짜 알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한 50명 정도라고 알려져 50명 있는 정도. 건데요. 네. 전체 2,600명 중에 50명 네, 정도. 네. 나머지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신 분들이시고요. 재판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정치검사들을 쫓아내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신뢰받는 야 대한민국 검사야 훌륭하신 분이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지 대한민국 검사에 하면은 억울하게도 룸사롱 가는 새끼들 우리들 속어이긴 합니다만 고추장과 마요네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당신 아들 검사라며 야 진짜 그런 훌륭한 공무원 이런 식의 날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